싫어. 늙는 게 너무 싫다고. 여보, 괜찮아. 다 방법이 있어. 때론 세월이라는 게 참 애석합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마지막 남은 잎서기 하나가 위태롭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더군요.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이 어쩌면 시간을 붙잡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잠시 붙잡아두고 싶은, 아니 어쩌면 조금은 되돌리고 싶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그런 날 없으셨나요?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 이마에 새겨진 옅은 선들, 희끗해진 머리카락, 예전 같지 않게 푸석해진 피부를 보면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까 하고 가만히 한숨 짓게 되는 그런 날 말이에요. 우리는 늘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뜬 나뭇잎처럼 그저 떠내려가는 존재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늙는다는 것, 그것은 거스릴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자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라고요. 저 역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강물의 물살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면, 심지어는 아주 잠시나마 강물을 거슬러 오를 수 있는 작은 돛담배 하나를 우리 손에 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아주 놀라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를 치료하고 상처를 돌보듯 노화라는 질병 역시 우리의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충분히 늦추고 심지어는 되돌릴 수도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처음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들의 연구 결과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저는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젊음의 시계를 되돌리는 비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특별하고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작고 소박한 습관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시계 태엽을 갖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조금은 길고 또 조금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계신 우리 5060 세대 선배님들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찬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요. 첫 번째 이야기는 몸을 깨우는 아주 오래된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걷기와 근력에 대한 이야기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시나요? 혹시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어깨와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지는 않으신지요? 마치 밤새 누군가 나를 꽁꽁 묶어놓기라도 한 것처럼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낯선 감각. 젊었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펄펄 날아다녔는데 이제는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하나의 큰 과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서글픈 신호죠. 주인님, 저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하고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다정한 응답이 바로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싱클레어 교수는 마치 주문처럼 강조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조화야말로 멈춰가는 노화의 시계에 기름칠을 하고 다시 쌩쌩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최고의 명약이라고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그림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숨이 차오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젊음의 샘으로 가는 길은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앞에서 시작되니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아직 잠이 덜 깬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에 와닿는 그 상쾌함,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퍼지는 깨끗한 에너지.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단단한 감각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어제 나를 괴롭혔던 온갖 걱정거리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내일은 또 어쩌나 하는 불안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꿈치로 툭툭 떨어져 나드는 상생을 하면서요. 그렇게 30분만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만 반복해보면 우리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굳어있던 관절들이 부드럽게 풀리고 심장이 기분 좋게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찌뿌둥했던 온몸의 세포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를요. 우리 몸속엔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작은 발전소가 수십억 개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작은 발전소들은 서서히 불이 꺼지고 녹슬어가지만 우리가 꾸준히 걸어줄 때마다 다시 활활 타오르며 온 몸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준다고 해요. 내일 아침의 산책은 꺼져가는 내 몸의 발전소를 다시 켜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참 편리하죠? 하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3층, 5층을 오를 때 버튼을 누르려는 손을 잠시 멈추고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이 마치 인생의 작은 오르막길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숨이 차오르고 허벅지가 뻐근해오죠. 하지만 마지막 계단을 밟고 섰을 때 그 성취감은 엘리베이터의 안락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짜릿한 기쁨을 선물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내 2다리로 거뜬히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아주 작지만 위대한 승리의 셈입니다. 주말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요? 거실 한쪽에 조용히 잠자고 있는 가벼운 아령이 있다면 먼지를 닦아 들어보세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혹은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5번도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단 한 번이라도 더 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초중해지는 연금과도 같습니다. 젊어서부터 차곡차곡 쌓아둔 근육연금은 훗날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든든히 붙잡아주고 지팡이 없이도 곳곳하게 세상을 걸어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선물해줄 테니까요. 그러니 기억해주세요. 움직임은 노동이 아니라 내 몸과 나누는 가장 따뜻한 대화라는 것을요. 두 번째 이야기는 비움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재산을 채우고 냉장고를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배를 채웠죠.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 배웠고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넣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의대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는가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어떻게 먹지 않는가라고 말이죠. 바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식이라는 말을 들으니 벌써부터 배가 고프고 어지러운 기분이 드시나요? 며칠씩 물만 마시며 고행하는 그런 단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 정도 위장을 쉬어주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아주 간단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을 거르고 오전 11시에 첫 식사를 하는 거죠. 딱 하루에 한 끼, 주로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속에는 시루트인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유전자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깊은 잠을 자고 있죠. 우리가 끊임없이 음식을 공급해주면 굳이 이 친구가 나설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정을 비우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이 시루트인 유전자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납니다. 주인님께 무슨 일이 생겼나? 비상사태다! 하고 외치면서요. 잠에서 깨어난 시루트인은 온몸을 돌아다니며 망가진 곳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하죠. 덕분에 우리의 세포는 다시 젊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은 내 몸 안의 유능한 수리공에게 자, 이제 당신이 일할 시간이에요 하고 넉넉한 작업 시간을 선물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같이 음식물 키우느라 지쳐있던 우리 몸에게 드디어 대청소를 할 수 있는 귀한 휴가를 주는 셈이죠. 물론 먹는 시간 동안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합니다. 젊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다면 우리 식탁의 풍경부터 바꿔야 하죠. 새하얀 실밥과 빵, 달콤한 과자와 음료수, 기름진 늙은 고기는 잠시 멀리 해보세요. 그 대신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들로 식탁을 가득 채워보는 겁니다. 토마토의 강렬한 붉은색, 시금치의 생명력이 넘치는 초록색, 가지의 신비로운 보라색, 파프리카의 눈부신 노란색. 이 아름다운 색깔들 속에는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소한 콩과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듬뿍 곁들인 지중해 식식단은
하버드 의대가 최고의 장수식단이라고 극찬하는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은 우리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텔로미어는 신발끈 끝에 달린 플라스틱 캡과 같아서 이게 닳아 없어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죽게 되거든요. 건강한 식단은 바로 이 생명의 신발끈을 보호해주는 셈입니다. 조금 덜 채우고 조금 더 건강한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것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내 몸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배가 터질 때 부른 포만감이 주는 둔탁한 행복 대신 속이 편안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가벼운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비움이 주는 충만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평화롭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과학의 힘을 현명하게 빌리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 있는 가족과 얼굴을 보며 통화하고 손바닥만한 기계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하죠. 의학기술 역시 눈부시게 발전해서 이제는 노화의 비밀을 푸는 열쇠들을 하나씩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물질이 바로 NMN입니다. 니코티나미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아주 길고 어려운 이름의 이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NAD+라는 마법 같은 조효소로 변신합니다. 이 NAD+가 하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가 손상되었을 때 재빨리 달려가 복구해주고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힘을 내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죠. 한마디로 우리 몸의 젊음과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존재인 겁니다. 문제는 이 고마운 NAD+가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50대가 되면 20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니 우리가 나이 들수록 쉽게 피곤해지고 회복이 더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셈이죠. NMN 영양제는 바로 이 줄어든 NAD+를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이 부족할 때 새 것으로 갈아주면 차가 다시 쌩쌩하게 달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 포도 껍질이나 땅콩에 많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앞서 말씀드린 장수 유전자 시르토인을 직접적으로 깨워주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NMN이 장수 유전자가 일할 수 있는 땔감을 공급해준다면 레스베라트롤은 그 땔감에 불을 붙여주는 라이터인 셈이죠. 이 둘을 함께 섭취했을 때 노화 방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꿈의 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하버드 연구진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몇 가지 약물을 칵테일처럼 섞어서 늙은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정말로 회춘의 약이 개발될 날이 머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나 영양제라고 해도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무턱대고 엔진을 분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영양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나의 주치의나 전문가와 깊은 상담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를 넘어 내 몸이라는 소중한 우주를 탐험하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나의 몸이 지금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어떤 부분이 약해져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는 현명한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과학의 힘을 가장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노화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해도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젊음의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노력만큼이나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먼저 발을 떼야 하는 페달은 바로 자외선과 흡연입니다. 햇볕은 우리에게 비타민 D를 선물하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과도한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적이죠.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 주름과 검버섯을 만듭니다. 외출할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습관 잊지 마세요. 흡연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담배 속 연기의 수천 가지의 유해물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을 병들게 하는 그야말로 노화 촉진제입니다.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교활한 도둑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그저 기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뇌세포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재정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죠.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고 노화의 잔해들이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하루 7시간 이상의 깊은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에서도 노화의 가속 페달은 발견됩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나오는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작은 습관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좋은 씨앗, 운동, 건강식, 을 심고 비료, 영양제를 주는 데만 집중해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원을 망치는 잡초,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을 뽑아나서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결코 풍성한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 삶의 정원에 어떤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씩 뽑아내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잡초가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건강과 젊음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날 때니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몸과 마음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적정 체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땐 조금 살이 쪄도 그저 보기 싫은 문제라고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 체중은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체중은 우리 몸의 기둥인 뼈와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거의 모든 성인병의 불씨가 됩니다. 반대로 너무 마른 건 역시 근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죠. 내 키에 맞는 적정 체중, 보통 체질량 지수로 23에서 25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숫자 자체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가장 가볍고 활기차게 느껴지는 나만의 적정 체중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평생 나에게 맞지 않는 무겁고 젖은 외투를 입고 다니다가 마침내 그것을 벗어 던졌을 때의 해방감을 상상해 보세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그 자유와 활기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몸의 균형만큼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균형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버드 의대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씩 명상을 하는 습관이 사망률을 눈에 띄게 낮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균 수명을 무려 9.8년이나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명상이라는 마음의 습관을 통해 선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불료초가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명상이라고 해서 꼭 가부좌를 틀고 앉아 심오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나의 호흡에 가만히 집중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코로 들어왔다가 배를 채우고 다시 코로 나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그저 아무런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를 겁니다. 오늘 저녁은 뭘래 먹지? 아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내일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마치 성난 파도처럼 생각들이 밀려와 마음을 어지럽힐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주고 강물에 나뭇잎 떠내려 보내듯이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히 나의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20분, 폭풍 우치는 바다의 표면 아래에 언제나 고요한 심해가 존재하듯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평온함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고요한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우리의 뇌 구조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팔다리의 근육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야말로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를 굳건히 서 있게 해줄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버드 의대가 제안하는 젊음의 시계를 되돌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여 세포를 깨우고 때로는 위장을 비워 몸에게 휴식을 선물하며 현대 과학의 지혜를 현명하게 빌리고 노화를 부추기는 나쁜 습관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의 깊은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진 5개의 길이 아니라 결국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법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로 향하는 아름다운 오슬길이 그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나이 듦을 너무나 두려워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흐릿해지는 눈, 무뎌지는 기억력, 하나둘 늘어나는 약봉투를 보며 상실감과 무력감에 젖어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는 그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얼굴의 주름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웃고 울며 사랑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의 훈장이라고. 흰머리는 세월에 굴복한 증거가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연륜이 쌓여 만들어진 지혜의 완관이라고 말입니다. 노화의 시계를 되돌린다는 것은 20살 팽팽한 피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바로 80의 나이에도 20살의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90의 나이에도 30살의 열정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며 100살이 되어서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을 되찾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당장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당신의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저녁 식사를 조금 가볍게 하는 그 소박한 실천 하나가, 잠들기 전 10분 동안 고요히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그 평화로운 시간 하나가 바로 당신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예술작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작품을 매일매일 더욱더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손에 쥐어진 삶이라는 붓으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눈부신 황금빛의 인생을 그려나가시길 제이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